안녕하세요. 이전 영상들은 기술 통계를 통해 매매에 대한 감을 잡았다면 최근 영상들부터는 추리 통계를 통해 즉 P밸류를 통해 통계적 유의성까지 확보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의미 있는 매매 패턴을 찾기 위한 그 첫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추론 통계와 함께 딥러닝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양봉 개수입니다. 사실은 이전에 양봉 개수는 그냥 궁금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었던 건데 그냥 궁금해서 봤던 건데 이게 저에게 충격을 가져다 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통계가 신기한 게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경우로 밝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내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직관에 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죠. 그러한 사항 중 하나가 양봉 개수였다는 것이고요. 제가 여기 소제목으로 적산병을 적어놨죠. 나의 고정관념과 상반되는 결과들을 많이 접할수록 개선될 여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내가 알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많이 마주할수록 그동안 나는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고수가 될수록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통계 자료들이 나와야 되지 나의 생각과 반대로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면 그동안 돈을 쓸데없이 많이 잃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반대 해석해서 개선될 여지도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양봉 개수를 보면 이 코드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기간을 5일, 20일로 해놨습니다. 일주일, 한 달이고 양봉 개수 3개 이상, 양봉 개수 3개 미만 각각의 수익률에 대해서 민값과 P밸류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기간은 일주일일 때, 20일일 때 둘 다 양봉 개수가 3 이상일 때 평균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1%, 1%인데 양봉 개수가 3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0, 1, 2 이런 경우에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봉이 3개, 4개, 5개 이런 식으로 많이 뜬 다음에 들어가야지 수익이 더 높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양봉이 하나 떴을 때 들어가면은 더 싸게 들어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떨어져서 손절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봉이 하나 뜨고 2개 뜨고 3개까지 떴을 때 네 번째 캔들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수익을 본다는 거죠. 1% 정도 평균 수익률을 볼 수 있습니다. 양봉이 3개나 이미 떴다는 것은 굉장히 올랐다는 뜻인데 거기에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왔다는 뜻이기도 하죠. 일주일간의 통계는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P밸류도 0.05보다 크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20일의 기간, 한 달 동안의 통계인데요. 처음 언급했듯이 양봉 개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P밸류가 0.027입니다. 0.05보다 작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의미가 있는 차이라는 겁니다. 3양봉 이후에 들어가는 것과 3양봉이 되기도 전에 들어가는 것의 수익률은 의미 있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양봉이 3개나 떴다는 건 앞에 이미 가격이 충분히 상승했다는 뜻인데 거기서 들어가야지 더 수익이 잘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급등주를 할 때 미친 듯이 상승하는 종목이 오히려 더 수익을 잘 낸다는 것입니다. 급등하는 종목이 무서워서 양봉이 하나 뜨거나 2개 뜬 종목에 들어가면 오히려 이도저도 안 되고 손실을 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매매를 할 거라면 용기를 가지고 3양봉이 뜬 종목에서 그 다음 캔들에 베팅을 해보는 거죠. 그게 무섭다고 1양봉, 2양봉 여기에서 들어가면은 오히려 꺾여서 마이너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찔하게 올랐던 종목에서 매수를 해야 더 수익을 잘 보고 어중간하게 오른 종목에서 매수를 하면 어중간하기 때문에 꺾여서 손실을 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식과는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3양봉은 이미 올랐다는 건데 오히려 거기에서 매매를 해야 더 수익을 잘 본다는 것이고 심지어
한 달 동안의 통계를 내보니까 통계적 유의성까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양봉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삼양봉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서 곧장 떠올랐던 게 이 적산병인데요. 옛말에 이런 기법이 있었죠. 적산병이 상승 시그널이다. 옛말인 줄 알았는데 오늘날까지도 존재합니다. 가는 게 더 가죠. 처음에 제가 이 피밸류를 보고 나서 진짜로 장난치는 거 아니지 하면서 진짜 계속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쩐지 딥러닝 학습할 때 이 양봉 개수를 넣어주니까 학습을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아해하고는 있었습니다. 피처들을 넣어주는데 희한하게 양봉 개수를 넣어주니까 스코어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올렸던 딥러닝 영상도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피처로 양봉 개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넣어보니까 양봉 개수가 들어간 경우 학습을 더 잘하는 걸 발견해서 그렇게 넣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데이터를 몰랐죠. 그냥 양봉 개수를 넣으니까 학습이 조금 더 잘 되더라. 스코어가 더 높아지더라. 이거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의심을 하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이번에는 양봉 개수도 한번 피밸류를 구해봐야 되겠다 해서 진짜 별로 기대는 안 하고 분석을 해봤거든요. 물론 코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 그랬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딥러닝의 결과와 이 피밸류의 결과가 일치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딥러닝에서 모델이 학습을 잘했던 이유가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던 거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넣었으니까 학습이 잘 됐던 거였죠. 다시 봐도 굉장히 놀라운 결과인데요. 물론 이거를 매매에 직접 활용하기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양봉이 뜬 상태에서 그 다음 캔들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삼양봉이 떴다는 건 아찔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간다? 진짜 손이 빠른 스캘퍼가 아니면 누구라도 부담을 느낄 만한 자리죠. 하지만 그런 아찔한 자리에서 베팅을 해야 수익이 잘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저점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잡으면 오히려 손실 보게 되고 양봉이 3개나 떠가지고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서 진입을 해야 수익을 더 잘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역시 어려운 게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죠. 간 떨리는 거를 참으면서 순간적으로 긴장하고 집중하면서 진입을 해야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안전하고 확실해 보이는 자리들은 오히려 위험한 자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힘이 약하다는 거죠. 힘이 세니까 이미 3양봉이 떴다는 거지 힘이 약한 종목은 1양봉, 2양봉 정도 오르고서 그냥 고꾸라지겠죠. 힘이 셀수록 급등을 하게 되는데 급등하는 곳에 기회가 있는데 힘이 세다는 건 이미 양봉이 몇 번 뜨는 걸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다른 종목들과 특출나게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3양봉이 이미 떴다. 그러면 이제 선수들, 스캘퍼들이 몰려와서 베팅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3양봉 다음에도 양봉이 뜨면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죠. 매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위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요게 플러스로 찍히게 되는 겁니다. 고꾸라지는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오른다는 겁니다. 고꾸라지는 건 오히려 1양봉, 2양봉이 고꾸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박스 플랫을 그려봤는데요. 0양봉, 1양봉, 2양봉, 3양봉입니다. 이렇게 봐도 3양봉이 확실히 위에 있는 걸 알 수 있죠. 다른 것들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어도 굉장히 높죠. 다른 애들도 아웃라이어가 존재하지만 아웃라이어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위로 조금씩 더 당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양봉 개수를 궁금해서 한번 구해보았고 딥러닝을 돌릴 때 희한하게 양봉 개수를 넣으면 더 학습을 잘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진 않았습니다. 물론 평균 수익률이 양봉이 3개 이상부터 높다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 분석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납득이 잘 안 됐죠. 그런 상태에서 오늘 피밸류까지 구해보는데 피밸류가 확보가 되는 걸 보고 놀라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지표들부터 피밸류를 구해봤거든요. 그런데 다 통계적 유의미성을 달성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의미 있게 생각했던 것들부터 했는데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남은 게 몇 개 없는데 양봉 개수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에 별로 기대도 안 하고 구해봤는데 웬일인 걸 P밸류가 확보가 되었던 겁니다. 다른 것들은 특히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거래대금, 시간,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딱히 유의미한 패턴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봉 개수가 유의미한 패턴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딥러닝이 학습을 잘했던 이유가 우연이 아니었구나. 진짜로 이유가 있었구나. 거기까지 커넥팅 다시 되면서 이해도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냥 간과하면 안 되죠. 진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치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